예,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날씨가 이제 바람이 좀 차면서 가을이 훌쩍 다가왔다 하는 느낌입니다.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놓고 지난 며칠 동안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다가 이제 한 달 뒤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고 임시로 갈등을 봉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MBC의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해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가 그 토론회를 급작스럽게 취소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다른 것도 아닌 MBC에 사과를 하는, 야당 대표가 MBC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 사과를 하는 그런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후보 경선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손을 떼서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앞으로도 당대표의 얘기는 하고 또 방송 출연도 계속 할 것으로 보여서 이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 함께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출연하지 않겠다, 이 출연하는 문제를 언론중재법 국회 처리와 연계를 한다든지 또 갑자기 출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언론중재법을 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생긴 잘못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의 역할을 하더라도 주변에 많은 얘기를 들어서 이 정치의 흐름 전체 맥락을 읽어가면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이런 야당 대표가 MBC에 사과하는, MBC 노조에 사과하는 이런 창피한 일은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언론중재법은 일단 여야 간에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서 한 달 뒤에, 그러니까 9월 27일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8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의 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이렇게 잠정 갈등을 봉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9월 27일이면 다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중재법의 핵심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언론의 가짜뉴스에 의해서 발생한 그 피해의 5배까지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1억의 손해배상을 입었다라고 청구를 하면 5억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뉴스가 아닙니다. 보도가 아니죠.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 개정안을 만들면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걸 악용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법안이 정치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졸속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 고의나 중과실 입증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 사전 청구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게 규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나 엉성하다는 것이 문제인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큰 맥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1인 매체는 이번에 제외가 됐는데 그건 빼주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부분 언론중재법이 끝나고 나면 1인 매체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해서도 갖가지 지금 법안이 마련되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친문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온 검찰개혁,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였지 않습니까? 그 공수처에서 많은 걱정을 할 때 제가 그때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서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그 결과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일도 되지 않고 제대로 아무런 업적도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 친문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언론개혁이 마지막이라고 자기들은 보고 있습니다. 언론개혁까지를 마무리를 해야 자신들의 정권 연장, 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뒤에 안전이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이나 대부분의 언론을 문재인 정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보수 언론, 그 다음 유튜브를 비롯해서 전혀 장악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를 완전히 장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첫 시작이 이제 중재법 개정안인 겁니다. 그 다음엔 1인 매체 유튜브를 규제하고 나아가서 또 인터넷, SNS도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일시 갈등을 봉합을 했지만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까 봉합을 했지만 한 달 뒤에도 계속 추진을 강행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짐작이 되고요. 여야 갈등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논을 한다 하더라도 좀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또 사전 보도 차단 청구 이런 문제, 핵심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절대로 합의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야당으로서는 합의해 줄 필요도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필리버스터를 동원하든지 해서 최대한 마지막까지 막아보겠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여당의 책임, 민주당의 책임, 문재인 정권의 책임으로 완전히 떠넘기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침묵의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여야 합의로 한 달 뒤에 하기로 하고 협의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한다.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환영한다 이런 뜻을 필친 것은 역시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도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읽는 것이 맞고요. 또 여야 갈등 과정에서 민주당의 친문 의원들 중심으로 그렇게 강성 주장, 무조건 밀어붙여야 된다. 중재법 개정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된다. 심지어 그 가운데 한 의원은 국회의장에 대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 쌍욕을 하면서까지 이 중재안을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분위기가 꺾인 것은 청와대의 뜻이 통했다. 지금은 여론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미루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청와대의 뜻이 전달이 됐다. 이렇게 모두들 해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언론에 관한 규제법을 진행을 하려면 이게 내 편, 네 편을 떠나서 모든 언론들이 반대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기자들이 누구나 자기에 대한 규제는 그거 명분이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모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많은 대선 후보들이 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 중재법 개정안을 찬성할 리가 없고요. 보도가 아무리 내 편이라고 해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언론사 5개 단체라고 하죠. 언론 노조를 비롯해서 모든 단체에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특히 정권 마지막까지 자신의 지지율을 지키고 싶어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에게 이 화가 미칠, 자신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이 같은 일을 그대로 강행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보자. 물론 언론개혁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1인 매체인 유튜버까지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갈등이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 함께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겠다. 그런 토론회를 갖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이 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지 마라. 강행 처리하게 되면 MBC 토론회에 불참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송영길이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이미 잡힌 토론회에 갑작스럽게 불참하는 것. 야당 대표가 공격을 당할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MBC 노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MBC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서 또 말을 실수합니다. 100분 토론 뭐 하지 말고 동물의 왕국이나 틀어라. 이따위 부적절한 말을 해서 더 공격의 빌미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당하다 뭐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여야가 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자신은 100분 토론을 통해서 여야 대표끼리 100분 토론을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다. 이렇게 또 변명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토론한다고 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방향이 처리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방송 토론 한 번으로 여론이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또 이렇게 첨예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해서 야당 대표로서 더 채신머리가 없어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변명을 일삼다가 MBC 노조의 호되게 공격을 당하고는 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사과를 하는 그런 창피까지 당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도 언론에 출연을 하고 언론에 대고 많은 정치적 메시지는 내게 될 것입니다. 언론에 자신의 메시지를 내는 것까지 안 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의 쟁점마다
이 맥락을 좀 알고 최고위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당의 중진들에게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MBC 토론회 문제를, 지금 MBC 토론회에 출연하는 문제를 이 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한다든지, 또 출연하지 않고서 이번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 갈등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다라든지, 이런 얼토당토하는 민주당 쪽에서 보면 콧방귀를 낄 우스꽝스러운 이런 작태를 야당 대표가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당 대표가 토론회에 나가는 것도 그만한 무게가 있어야 하고, 언론을 통한 메시지에도 무게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을 좀 줄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야당 대표가 뭐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 중재법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언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유튜브까지 SNS까지 장악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이 갈등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이게 내 편이든 네 편이든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명분이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들까지, 그런 분위기까지 잘 헤아려서 이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지도부가 대깨문에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으로 몰아넣을 필요가 있다. 그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갖고 있는 명암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